그게 일본,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게 아직도 신정사회, 재정일치의 샤만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아직도. 무슨 뭐 브라질 오지에 있는 무슨 그런 뭐 외딴 뭐 한 200명 되는 부족도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천 개 섬에 뭐 아직 발견도 되지 않고 부족들끼리 뭐 몇백 명 살아가는 이런 부족도 아닌데 천황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 밖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국적이 없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메이지 유신이 되어서 일본이 근대국가가 된 지가 벌써 150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무슨 소리냐? 일본은 신정사회다. 그래서 이제 천황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발끈하는 아주 독특한 국가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근대국가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재탄생했죠. 근데 동시에 일본에서는 천황이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천황이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이 민주당 좌익 정권이 들어서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일본의 극우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의 극우분자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는데,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이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상상의 공동체. 이게 비드 레즈입니까? 올림픽 월드컵 할 때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베네딕트 앤더슨입니다. 그럼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어떻게 보느냐? 이매진드 커뮤니티라고 보는 겁니다. 상상의 공동체, 이매진드 커뮤니티. 리얼 커뮤니티가 아니고 상상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상상된 공동체.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에릭 홉스봄은 이 영국의 이 공산주의 계열의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저 책 좀 주시겠어요? 시간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뒤에 극단의 시대 두 권. 에릭 홉스봄의 3부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극단의 시대, 20세기사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마지막 권입니다. 극단의 시대의 상하이고, 이 저서가 에릭 홉스봄이죠. 이 극단의 시대인데, 이 극단의 시대 앞에가 이제 자본의 시대, 그 19세기, 그 다음에 18세기의 역사를 에릭 홉스봄의 이름을 붙여서 혁명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대 3부작 이렇게 부르는 유명한 학자인데,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자를 자처했습니다. 이 에릭 홉스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은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적인, 즉 명실상부하게 민족주의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폴 네언이라고 하는 역시 좌익 작가인데요. 좌익 민족주의 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주의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대실패를 대표한다. 이 톰 네언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족주의로는 마르크스주의 역사적 대실패를 예고한다.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베트남과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 캄보디아가 같은 공산진영인데 싸움박질 한다든지, 같은 공산진영인데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든지, 말하자면 민족주의의 극렬한 민족주의 형태가 더 본질이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소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하는 소위 세계주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베네딕트 앤더슨이 했다는 말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는 신경병처럼 피할 수 없는 현대 발전 이론의 병리학이다.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무브먼트 자체가 질병이라는 겁니다. 발전 이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 한국 사람들은 이 네이션 스테이트,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번역하면 약간 혼선을 느껴요. 한국 사람은 이 네이션과 people 또는 folk, 종족이라는 거하고 약간 혼동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할 때 민족을 이 민족 국가의 민족이라기보다는 종족주의적인 그런 거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군의 자손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혈통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배달의 결례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일본어들은 천황의 자식들이다. 이러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그건 천황은 누구냐? 신이고. 그럼 일본 사람은 누구냐? 신의 자식이죠. 그 선민의식 이런 게 있는 거고. 신경병처럼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무엇이 민족주의가 여차하면 백치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차하면 백치가 된다.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거다. 민족주의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도 없는 일본 왕한테 야, 네 왕이 올라 그러면 독립투사들한테 가서 사죄해라고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약간은 백치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력의 일부를 지금 내보인 거예요. 올 계획도 없는 사람한테. 그게 또 발끈하는, 자기들 신을 건드렸으니까. 대부분의 세계에 떠맡겨진 무력감이라는 딜레마에 뿌리를 두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유아주의, 어린애 같다는 겁니다. 엄마 젖을 빨려고 하는 유아주의와 동일한 것으로서 대체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톰 네언의 얘기인데 이 톰 네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베네딕트 앤더슨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약간 느낌이 오셨어요? 최근에 동북아 전체에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좌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포퓰리즘을 끌어내는 대중의 광기가 가장 잘 실리는 곳이 민족주의거든요.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중에 일탈해서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좌경 성향,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좌경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박근혜가 정체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경제민주화, 이거 좌경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게. 그걸 이제 새누리도 그걸 들고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가 좌경적 어떤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시라이가 물론 제거되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기본적으로 최근의 현상은 급속하게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대중의 포퓰리즘이 그게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일본도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우리 미국에 큰 소리 쳐보겠다 하고 일본에 뭐 또 선거할 때마다 좌경적 어떤 성향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상이 이제 서로 이웃에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서로 간에 뭔가의 상대방 인적 국가를 공격함으로써, 외교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호소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지금 동북아 전체에 급격한 민족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좌경적 성향, 곧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적 성향이 각 국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웃을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최근 몇 년 들어서 민주당 정권, 물론 자민당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일본 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일본 공무원들 대한항공 이용을 안 하겠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에 입국하겠다. 고등학교 가서 독도 표기, 도쿄에서 다케시마 행사를 개최하는 거. 이거 최근에 일본 정치가들이 한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그 정치가 실려 있고, 그게 불을 당기는 가장 좋은 소재가 민족주의인 겁니다. 그 일본은 성공했습니다. 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세계 각인을 시켰죠.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걸 세계에 지금 각인을 시켰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건 해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누가 태클 한다고 일본하고 전쟁을 치지 않는 동안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일본 애들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생각고 열도 가지고 그 난리치고 이 의도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애들도 그렇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